뜻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요, 연말 연시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요.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잘 지내셨는지요? 어떤 분은 가족끼리 모여서 북적북적거리면서 지내셨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지내신 분들도 있겠죠.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날 눈이 내리지는 않았지만요, 그 며칠 전 눈이 좀 내려줘서 크리스마스의 기분은 나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오늘이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되겠네요. 물론 부정이 지나야 하겠지만요, 푸른 용의 해가 거의 저물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왠지 마음이 참 바빠지죠. 2024년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구촌은 전쟁의 포화가 끊이지 않았고요.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또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이란과의 갈등에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까지, 우리 고국 한국의 정치도 참 긴장이 최고조로 달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올해 문학계에서는 성과가 있었어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발돋움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작게는 이웃이나 가족 간의 갈등이 있었던 한 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살자고 하는 일이니 모쪼록 여러분들 건강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문학, 좋은 문학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문학으로 행복해지는 행복한 문학,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요, 커튼 활짝 열겠습니다. 창밖에 눈이 와요. 어제 우리 말한 대로 차를 한 잔 내려드릴게.
2024년도 서서히 저물고 있습니다. 행복한 문학, 오늘 이 시간이 올해로서는 마지막 방송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한국 문학을 선사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좋은 수필 베스트 에세이 10 최우수상을 탄 작품을 오늘은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이민의 삶이 힘든 건요, 몸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민의 삶 뿐이겠습니까?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다 그런 것을요. 그래서 준비해본 수필입니다. 김인선 수필가의 몸으로 글을 씁니다만 이라는 수필입니다. 글 듣고 이야기 시작할까요? 이리 고백하자면 나는 오랫동안 현실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다. 많은 일에서 늦되었고 욕심이 없었으며 두문불출 혼자 지내는 일도 달게 받아들이는 체질이었다. 그해 늦은 가을 숲으로 드는 입구에 덩그러니 서있던 이 공간을 마련한 것이 내 생의 유일한 현실 감각이라 할 것이다. 엄연히 카페라는 정체성을 가진 건물을 공개 입찰을 통해 임대한 것이지만 내 두뇌 사전은 입찰이나 임대 같은 단어와 친숙하지가 못하다. 그 입찰 결과 머릿속은 당장 외딴성의 성주로 포맷되었고 한 리어카분의 책을 부렸을 때에는 소로우의 문장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나의 거처는 사색을 위한 곳으로뿐만 아니라 진지한 독서를 하기 위한 곳으로서도 그 어느 대학보다 나았다. 소로우의 월든 속 구절. 책만큼 꽉 채울 어떤 것도 갖지 못했던 나는 늦되고 외롭던 습성 그대로 여기까지 온 것을 자축하고 싶었다. 비록 진지한 독서는 단 하루도 할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 내 모든 외로움은 짝을 찾아 날아오르게 되었다. 그것은 끼리끼리 만나면 외롭지 않다는 말 같았고 외로움도 즐기다 보면 이로움이 된다는 말처럼 들렸다. 외로움은 이로움. 산자락 아래 365일 문을 여는 낭만 북카페를 구상하고 처음 머릿속을 맴돌던 이름은 소로우였다. 문명을 등지고 원시적인 삶으로 스스로를 유배시킨 소로우가 산책과 독서와 글쓰기로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했다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삶인 것도 같았다. 거기다 눈앞에는 월든 호수를 연상시키는 하천이 호수처럼 펼쳐져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시냇물 하나 사이에 둔 거리는 얼마나 운치 있는가. 이곳이라면 기꺼이 유배되어 산책하고 독서하고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끊임없이 솟던 기묘한 예감과 소로우 하고 부를 때 마찰음이 빚어내는 소슬한 바람소리들. 어떤 것은 이름만으로도 음유시인이라 하였다. 소로우, 소슬바람, 이슬, 비. 내가 사랑한 소슬바람이 이슬로 비처럼 오신다는 맑은 말놀이는 가벼운 홀로의 즐거움이다. 세상은 그런 류의 가벼움에 대해 입겨드랑이가 가려운 낙엽처럼 웃었다. 자주 주인이 바뀌었거나 오랫동안 불이 꺼져 있었다는 과거의 수식어는 이상하게 더 매력적으로 와 닿았다. 그래야만 가능한 세계관이 있다. 아무도 가라앉지 않는 곳을 굳이 찾아가는 바보.
생애 처음으로 사치스런 건물 하나를 얻은 날 나는 홀로 울었던가. 정막 속에서 희미하게 서리가 내려앉는 기적처럼 가늘게 기뻐했다. 책 읽는 눈 운동을 좋아하는 게으른 여행주의자. 소로우가 콩코드 숲속에서 산책하고 독서하고 글을 쓴 시간은 2년 남짓이었다. 사람들은 내게서 글 쓰는 사람을 상기시키려 했지만 정작 내 몸은 글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담금질되고 있었다. 쉬는 날을 정하지 않았지만 산책과 독서와 글을 쓰는 일이 쉼이 되었다. 암울한 코로나의 지배가 세상의 문을 닫아 걸기 이전에 또 다른 세계로 들어서 버린 자폐의 시간이었다. 어디론가 떠나가는 차량 행렬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멍의 시간이자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위리 안치 상태에서 세상은 아주 격리되었다. 사람들 사이에 유배지가 생겨날 때마다 몸을 움직여 흙을 더듬는 일에 몰두하였다. 꽃과 화분이 따로 놀지 않도록 섬세하게 관리하는 것이 내 속꿉살림의 비결이라 여겼다. 내게는 그것이 가을 한철 띄워놓은 이 공원의 소슬바람 같아서 여행은 글렀고 책은 성그러진 시력 탓에 보다 말다 하여도 마음만은 글밭이라 여겼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었다. 애니메이션 곰돌이 푸의 대사 인용. 스스로를 정직한 육체 노동자로 규정한 사람은 안다. 세상에 쓸모없는 재능은 없으며 이 세상 자체가 이미 매력적인 글터라는 것을. 이 얼마나 탄미적인 활동인지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눈치다. 나의 거처는 사색을 위한 곳으로 뿐만 아니라 진지한 독서를 하기 위한 곳으로서 그 어느 대학보다 낫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었다. 스스로 정직한 육체 노동자로 규정한 사람은 안다. 세상에 쓸모없는 재능은 없으며 이 세상 자체가 이미 매력적인 글터라는 것을. 이 수필에 나오는 좋은 문장들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카페 건물을 하나 매입한 거예요. 그런 꿈꾸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나이가 들면 풍광 좋은데 나무도 많고 강도 좀 끼고 있고 그런 곳에 카페 하나 차려놓고 좋은 사람 만나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꿈이요. 이 작가가 그 꿈을 실현했나 봅니다. 작가는 본인을 계산적이지도 않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늦대다고 합니다만 혼자 글을 쓰기 위함이든 산책하기 위함이든 카페라는 명목으로 건물을 매입했다는 건 큰 결단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사치스런 건물 하나를 얻은 날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고 하죠. 정막 속에서 희미하게 서리가 내려앉는 기적처럼 기뻤다고 작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만의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말입니다. 꿈의 실현입니다. 그것도 원하는 풍광 좋은 곳에 말해요. 산자락 아래 365일 문을 여는 낭만 북카페를 구상하고 얼마나 좋았으면 소로우를 떠올렸을까요?
문명을 등지고 원시적인 삶으로 스스로를 유배시킨 소로우. 소로우 같은 산책과 독서와 글쓰기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작가는 평소에 많이 추구하고 꿈꾸었었나 봅니다. 건물 앞에는 소로우가 살던 곳에 월튼 호수를 연상시키는 하천이 호수처럼 펼쳐져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 시냇물 하나 사이에 둔 거리는 또 얼마나 운치 있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강이 하나 끼면 말입니다. 건너편이 아련하고 멋있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맨하탄과 뉴저지가 그렇잖아요. 허드슨 강을 가운데 끼고 서로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또 그 불빛들이 얼마나 아련하고 따뜻한지요. 저곳에 저런 도시가 있구나. 저곳에도 사람이 조용히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작가는 이런 곳이라면 기꺼이 유배되어서 산책하고 독서하고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뻤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솟던 기묘한 예감과 소로우 하고 부를 때 마찰음이 빚어내는 소슬한 바람소리들. 어떤 것은 이름만으로도 음유 시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수필을 이해하려면 작가가 언급한 소로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나요? 소로우는 1800년대 미국의 철학자면서 시인이면서 수필가입니다. 1817년 미국 매사추세츠 콩코드에서 태어나서 1862년 미국 콩코드에서 사망했어요. 콩코드에서 낳고 자란 거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가업인 연필 제조업, 교사, 측량 업무 등에 종사했지만 평생 일정한 직업에 정착하지 않고 철학 공부하고 글쓰기에 열중했던 작가입니다. 대표작으로 월든 숲속의 생활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2년 2개월에 걸쳐서 숲에서 혼자 기록을 한 글이고요. 그 사상이 이후에 시대의 시인들과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메인의 숲, 케이프 코드 등은 그 여행과 자연을 쓴 에세이, 일기, 서간집 등인데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주제로 해서 미국 자연문학의 계보에 자리매김이 됩니다. 소로우의 일생은 무력과 인습, 또 사회, 국가의 한거에서 자연과 인생의 진실에 관한 과감하고 성스러운 실험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의 그런 사상이 훗날 노예제도와 또 멕식 전쟁에 영향을 줍니다. 홀로 월든의 숲에서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면서 후에는 노예 해방 운동까지 넓게는 그러한 그의 정신이 시민 불복종으로 이어져서 마하트마 간디의 인도 독립 운동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시민권 운동, 레프 톨스토이 등의 사상적 영향을 준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개한 이 수필의 작가는요. 카페 하나를 구입해 놓고요. 소로우를 떠올리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산자락에 카페 건물 하나 구입하고 그 안에서 몸으로 글을 쓴다. 참 그 말 범상치 않은 말입니다. 몸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요. 실제로 글을 쓰기도 하지만 생각하고 몸으로도 실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삶을 더 심도 있게 바라보고 또 실천하며 살겠다라는 커다란 결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우리가 살면서 젊은 시절은 젊은 시절대로 또 시니어 시절은 시니어 시절대로 너무 바쁘게들 살다 보니까요. 모든 거 버리고 정리하고 산자락에 가서 욕심 다 버리고 삶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 실천하며 사는 시간을 갖겠다 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산자락에 카페라고 덜렁 하나 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오겠어요. 산 오르며 내리며 하루에 한두 명 올까 말까? 뭐 거의 혼자 산책하고 생각하고 글을 쓰면서 살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외로워서 다시 내려올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작가는 외로움이 이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더
많다는 말이죠. 기꺼이 유배되어 산책하고 독서하고 글을 쓰겠다. 큰 결심이고요. 서로 하고 부를 때 마처럼이 빚어내는 소슬한 바람소리들. 그 문장 하나가 아름답고 따뜻하게 다가오네요. 맞습니다. 어떤 것은 또 이름 하나만으로도 표현 하나만으로도 음유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인간이 하나의 자연이 돼서 산다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이 글을 쓴 김인선 작가는요, 독일에 거주하는 동포 작가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던 해 경남 마산에서 태어났어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독일에서 혈혈단신 공부를 마친 뒤 간호사로 일하면서 독일 사회에 안착한 분입니다.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에서 신학 석사를 받았고요. 2005년에는 본인의 생명보험을 털어서 사단법인 동행 이중문화관의 호스피스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독일로 이주 해원 뒤에 삶을 마감하는 동포들을 돌보는 최초의 호스피스 단체라고 하는데요. 이 활동으로 독일에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감사표를 받았고요. 한국에서는 외교통상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비추미 여성대상 특별상, 한국방송 해외동포상을 받았습니다. 뉴욕, 뉴저지 동포분들도 참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올해의 마지막이라 그런지 그냥 끝나기가 좀 아쉬워서 시 한 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연말연시이면 참 가족들이 그립죠. 특히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그립습니다. 김형로 시인의 묻국이 생각나는 눈 오는 밤이라는 시입니다. 낭송 들어볼까요? 묻국이 생각나는 눈 오는 밤. 김형로. 아버지, 그곳에도 묻국이 있나요? 먼 부엉이 울음같이 눈은 오고 하얀 숨으로 밤은 지워지고 귀 세우면 눈 쌓이는 소리 사락사락. 봄 춘자 들어간 그 도시 기억나네요. 어린 우리는 눈굴로 숨어들고 눈은 깔깔 웃음을 삼키고 우린 늦은 밤 묵국을 먹었죠. 나 어쩌다 세상에 나와져서 아버지를 만나 눈 뭉치듯 살과 뼈 붙이고 이제 먼 나라의 아버지를 생각하는 눈 오는 밤. 여물지 못해서 어디 쓰겠냐. 하얀 공책 뒤 적어놓은 그 아들. 그럭저럭 묻국 정도는 되었으니 눈 오는 밤 창을 열면 아름드리 팽나무 위로 사분사분 세상 커지는 소리, 눈굴 닫히는 소리. 아득한 묵국같이 먹고 싶네요. 세상은 벚꽃처럼 밝아오고 아버지와 나는 기억으로 환해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묵국 앞에 사각사각 달그락달그락 아버지와 나는 그때처럼 또 말이 없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 생각하면 따뜻한 묵국이 떠오르시는지요? 이 시를 쓴 김형로 시인은요, 경남 창원 출생입니다. 2018년에 국제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고요. 시집으로는 미륵을 묻다, 숨비기 그늘 등이 있습니다. 수필 한 편, 시 한 편 나누는 사이에 시간이 꽉 찼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띠가 가고 2025년 을사년이 됩니다. 올 한 해도 행복한 문학, 여러분들의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문학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뱀띠 해가 다가옵니다. 뱀은 허물을 벗으면서 성장하는 것을 볼 때 변화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데요. 갑진년의 용띠와 을사년의 뱀띠, 용의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더 좋다라는 말도 있던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하는 일들과 가족 모두가 지혜롭게 성장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